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당에서 출당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정, 과연 탈출구가 될지 오늘 2위 소식입니다. 그리고 5위 소식은 문재인 대표가 누군가에게 SOS를 쳤습니다. 근데 그 SOS를 바로 이 안철수 대표가 뿌리쳤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 우선 정청래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수용했습니다. 가급적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당분간 좀 침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된 바도 없고 저한테 제안한 바도 없습니다. 스스로 밝힌 그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석을 정지시키겠습니다. 꺼냈어요! 멘탈 붕괴라고 하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멘탈 붕괴, 멘붕 상태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천상철 차장. 네. 당초에는 뭐 자숙 정도로 얘기가 오고 가다가 지금 보니까 직무정지, 이제 최고위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직무정지인지 이게 건가요? 출석정지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뭐 출석정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넓게 해석하면 직무정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 대표가 오늘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정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자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 최고위원이 기자들한테 가급적 공개 발언은 자제하되 최고위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자숙의 정도가 미약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정 최고위원회 퇴장한 뒤에 이 비공개 최고위원을 거쳐서 그러면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회는 안 나올 텐데 SNS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이번 질문은 박성훈 논설위원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직무 정지를 해놓고 읍참마속이라니요. 아, 문재인 대표가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직무 정지 정도가 읍참마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연히 출당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직무 정지라는 미봉책을 해봐야 막말 본성을 얼마나 참겠습니까? 머지않아 트위터에 글 또 올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너무 막말을 여러 차례 했고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그 하루 종일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이 읍참마속이라는 단어의 그 국어학적인 뜻이 굉장히 헷갈리고 특히 학생들이 봤다면 아마 상당히 읍참마속의 뜻을 잘못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읍참마속은 아시다시피 그 제갈량이 중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책을 범한 마속에 목을 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하였지만 그렇죠. 울면서 자신의 가장 측근 부하의 목을 치는 이러한 어떤 공을 위해서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그 정청래 의원한테 읍참마속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출당, 최소한 당원 자격 무기한 정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퇴학이나 무기정학 정도는 예상을 했을 텐데. 아니, 왜냐하면은 같은 당의 김동철 의원이 의총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당을 시켜달라. 출당시키라는 이미 요구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적어도 꺼내려면 아까 그런 정도의 그 단호한 조치가 예상이 됐는데 뭐 전화 통화해가지고 좀 자숙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말 좀 조심하라. 이건 주의 정도 하잖아요. 주의. 그리고 그걸로 내 말은 좀 조심하겠는데 회의는 계속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당내에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와글와글 하니까 회의 좀 못 나오게 좀 당분간 출석 좀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정도로 어떤 그 단호한 들끓는 그 당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아니한 인식을 문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방금 그 박성원 위원 말씀대로 읍참마속을 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읍자가 울읍자입니다. 그리고 참은 문자 그대로 베일 참자고 울면서 마속을 뺐다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울면서 뺀다는 뜻이 있고 또
또 두 번째 뜻은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뭐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의 동생, 마량의 동생이잖아요. 예. 마속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배웠거든요. 뭐 후세에는 제갈량이 자기가 그 유비에 그만큼 강국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속을 자기가 지휘관으로 임명해 놓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야지 왜 마속을 배웠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 문제예요. 문재인도. 예. 문재인 대표도 지금 그 정청래 위원이, 최고위원이 이렇게 논란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그 이런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최고위원회 그 당시 현장에도 그분이 앉아 있었고, 그런데도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이 주승용 그 최고위원이 한 말대로 이 궁극적인 어떤 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런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용만 하면 여기에 납득할 분이 누가 있겠느냐.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 과연 이런 식의 그 직무정지 뭐 이걸 듣고 이제 다 됐다 이러면서 최고위원회 복귀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주승용 위원은 또 주승용 위원대로 자기에게 호남이 대표성을 인정해달라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뭐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주승용 위원밖에 없으니까. 이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도 답답해지죠. 결국은 20대 총선을 두고 벌이는, 공천권을 두고 벌이는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이길까 하는 예. 것이 이제 참 궁금해지는데 좀 솔직히 다들 대응하면 좋겠어요. 주승용 위원도 그렇고 예.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당권 놓지 못한다. 사실은 호남 대표성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 당당하게. 차라리 보이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입니다. 하정계 부국장. 예. 근데 지금 이제 직무 정지를 해서 나름대로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내에서는 출당시켜라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예. 박성원 논설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 최고위원 직무정지 가지고는 읍참마속이라고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동철 의원이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이 바로 문재인 대표한테 가가지고 적어도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출당을 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김동철 의원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민진모라고. 그 소속 의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문재인 의원한테 출당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순옥 의원은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만약에 출당을 시키지 못한다면 예. 우리 당이 봉숭아 학당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한 시청자분이 봉숭아 학당에 빗대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정청래 최고위원이 남아서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대로 봉숭아 학당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시청자 질문이 또 왔습니다. 시청자 질문 이번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런 막말에는 가만히 있다가 고작 자기 당 최고위원에게 공갈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직무정지를 하는 건가요? 시각이 좀 다른 분입니다. 직무정지 조치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눈을 피하셨는데 일단 답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다른 막말을 할 때는 네. 공갈 정도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이렇게 당이 들끓고 출당 얘기까지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제 시각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느냐, 예. 당원의 시각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또 무슨 현직 대통령을 꼬꼬대 어쩌고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국민이 뽑았던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한 어떤 모독이자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저런 것은 징계 안 했느냐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시청자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때는 사실은 근데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에 사실 속 시원하다라고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러한 국민적 시각에서는 단호하게 대하지 못하고 지금 당 내부에 총질하는 이런 공갈을 운운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라라고 하는 당내의 불만이 비등하고 이것이 대표의 거취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징계, 어떤 직무정지라는 이런 비록 미온적이지만 뭔가 액션을 취하고 나선 것이죠. 예, 예, 이 제가 한 말씀을 더 보태자면, 이 우리 민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당의 수준이 바로 정책내 의원 막말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사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을 두고 꼬꼬대기라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런 문자를 냈다면, 과연 미국 같았으면 괜찮았겠습니까? 부시가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쫓겨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미국에. 네. 근데 우리는 이 국가 원수를 두고 이런 식의 비하를 하고, 심지어 온갖 발언을, 정말 엄청난 발언들을 해대도 그것이 선명투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야당이 본래 지금 체질이 이 수준이, 예. 수준과 체질이 이 수준이니까 지금 이걸 두고 견디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대통령을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겠죠. 그게 야당의 몫일 텐데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야당으로서 당연히 정부 여당 비판하는 것 옳다. 이 부분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 막말 문제에 대해서 야당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정청래 의원이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만 막말을 쏟아부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뿐인데 바로 이분에게도 막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는 원래 그래. 이게 저희 답이에요. 당에 복귀해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나를 간신이라고 그랬어요. 노무현을 팔고 다니는 저런 간신배를 쳐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누구든 어느 정파에 속했던 공격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에요. 제가 보증해요, 이거를. 당해본 사람으로서. 뭔가 수틀리면 사방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야. 정청래 최고위원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손해예요, 이분하고. 자, 저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말인데 하중대 국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원책 변호사께서 정청래 의원의 그런 막말 수준이 새정치민주연합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유시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정청래 의원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가 2007년 열린 우리당 복귀 당시에 유시민 의원이 복귀 당시에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의원 보기에도 정청래 의원은 말을 함부로 하고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좀 무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아까 시청자 질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히틀러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다른 국회의원의 얘기처럼 그렇게 비중 있게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히틀러로 부른 거라기보다는 비유를 해서 예.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천상철 차장.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자숙을 하겠다. 본인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회의에 나와서 말은 못 하겠지만 SNS에 글을 올리는 그거는 사실 막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본인이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SNS에 글은 지금 새로 올라온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새로 올라온 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더니요. 예. 그 사과 성명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아, 사과 성명만? 예. 원래 기자들한테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 메시지를 긁어서 본인의 트위터에 올려놨는데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 어떤 선택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선택이 당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고심했다. 당분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자숙하겠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5월 13일 정청래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이글 이후에는 지금 새로운 글들은 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사과할 거 없다. 난 당당하다 했다가 또 사과하러 갔다가 그것도 사과하러 갔다가 사과를 받아줬다고 하니까 또 칭찬받았다고 또 얘기했다가 지금 막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뭐 본인 말대로 여기서 자숙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고위원회는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 이제 자물쇠가 채워졌지만 과연 이 손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을지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당장 내일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에 출두하는데 계속 홍준표 지사에게 계속해서 SNS로 그 무시하는 발언들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예. 깐죽거리는 발언들을 과연 이완구 총리가 내일 검찰청사에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을지 내일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SNS를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저희가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자숙을 얼마나 할지 한번 볼 텐데 자 일단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직무정지를 정청래 최고위원을 시키고 그리고
당직도 좀 교체를 하면서 어떤 내분을 수습한다 이런 지금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예요. 천상철 차장. 네. 안철수 전 대표한테 손을 내밀은 거잖아요. 오늘. 예. 확실하게 내민 건 맞는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직 개편을 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단 당직 개편을 통해서 친노, 비노 이렇게 계파가 나뉘어져 싸우는 걸 좀 막아보기 위해서 비노 세력들을 많이 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핵심 인사가 안철수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인재 영입위원장이나 전략 홍보 분야 책임자 등 이런 당직 인사는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인재 영입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안한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는 제안을 하는 것과 상대방이 수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 나한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손을 내밀었다 저쪽에서 잡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고민도 그래서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조언들 해줬습니다. 어떤 조언들 좀 전달? 그건 뭐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당 내에 있는데 그건 문 대표와 지도부가 결심할 몫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걸 제안한다는 거 결국에는 공천을 어느 정도 공천의 지분을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로서는 어떤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희석시킬 수 있는 카드로 말하자면 안철수라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내년 공천의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도, 이런 실용, 이런 안철수를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계산인 거죠. 예. 근데 안철수로서는 이 카드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받기 어렵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은 결국은 공천은요,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어떤 경선의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손 안 대면서 이른바 당내 저변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아주 친노의 특유한 메커니즘으로 내년에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현재 그림인데 결국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다 해서 공천을 실제로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느냐는 자칫하면 하나의 화장에 빛내주는 분의 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쉽게 아마 거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할 것이고 예.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안철수, 김한길, 전에 두 공동대표, 이분들이 730 재보선에서 패배를 한 뒤에 물러났는데, 그때 친노가 물러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책임을 진 이유가 바로 일종의 패권주의 흉내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 전에 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공천을 두고 파동을 겪었죠. 또 그리고 재보선 때 김은희 의원 공천을 두고 동작을 해서 또 공천을 두고 벌어졌던 사람들. 네.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 이게 이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공격을 받았던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랬던 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당을 쇄신시킬, 그리고 당을 화합을 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오늘 인재영입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이 쪽에서 당장 나온 얘기가 인재영입위원장 받을 수 있겠느냐, 당을 쇄신시킬 근본적인 대책 내놔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정말 문자 그대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네요. 완전히 바뀐 거고, 완전히 그때 자기들이 했던 공격을 자기들이 그대로 좀 들으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히는 거고, 김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지금 근본적인 대책 내놓아라 한 것도 자기들이 그러면 공동대표 할 때는 그렇게 당을 화합하고 이 패권주의에서 벗어났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30 재보선 때도 결과적으로 공천에 문제가 있었고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두 사람이 지었는데 과연 문재인 대표에게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게 아마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제 한 강연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었던 장하성 교수가 만나서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전상철 차장. 네.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뭐 하겠습니까만 진짜 만약에 안 들어가고 당 밖에 있었다면 야당이 이렇게 무너질 때 정말 주가가 높아졌겠어요. 혹시 호남의 맹주가 전종배 전 의원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어쨌든 장 교수의 발언은 안 의원이 작년 3월에 옛 민주당과 합치지 않았더라면 성완종 리스트도 있죠. 뭐 공무원연금 계약안 처리 문제도 있죠. 민주당 내분 사태도 있죠. 이런 것들이 겹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 야당의 불신, 야당의 신문을 느낀 지지자들이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가정이 없죠.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당 밖에 있었다면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리더십의 위기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안론이 계속 나왔을 테고 안철수 의원 쪽으로 줄 서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손을 잡아줄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